아이들 속삭이 이거 무작정 따라해도 괜찮은 걸까요? 치료를 안 해주면 해당 부위가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어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신생아실이나 산후조리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속삭이로 꽁꽁 싸매져 있잖아요. 저는 학생 때 신생아실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답답하지 않나?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아이들 속삭이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신생아실이나 조리원에서 하니까 이러고 무작정 따라해도 괜찮은 걸까요? 한번 아이 속삭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부터 경험적으로 속삭이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나봐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림에서도 속삭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 언제쯤이에요? 엄청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속삭이로 싸우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건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관련 연구들도 있고요. 아이 속삭이 잘 싸서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면 잘 자니까 잘 자고 덜 깨고 오래 자요. 그리고 막 너무 심하게 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덜 울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예전부터도 경험적으로는 그렇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 허리 위, 상체 부분을 속삭이로 잘 싸줬더니 아이들이 낮 시간 동안 수면 시간이 좀 증가했고 전체 수면 시간도 좀 증가했어요.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막 움직이는 것도 좀 감소했고요. 전에 아이들 통잠 관련 영상에서 수면 주기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잠에서 살짝 깨는 렘수면, 요 렘수면 주기 때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외부 자극에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자극이 오면 심박수가 올라가요. 긴장하거나 흥분한다는 얘기죠. 근데 속삭이를 싸준 애들은 이 올라갔던 심박수가 훨씬 빠르게 안정이 돼요. 아, 나는 지금 안전하구나 라고 느낀다는 얘기죠. 아이들 속삭이를 하고서는 속삭이를 안 한 아이들이랑 잠자는 거 말고 다른 모습들도 좀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뭔가 눈에 띄게 아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이런 차이는 없었어요. 너무 세게 쪼여 놓으면은 아이들이 호흡수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숨이 가쁘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심박수는 살짝 내려가요. 그리고 애들이 별 문제 없이 숨을 잘 쉬고 있나 하고 보는 산소 포화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둘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애들 이렇게 꼭 묶어두면은 뭐 근손실이 오거나 근육 발달이 느려지거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늦게 걷는다든지 말이에요. 이거는 연구 따라서 약간 논란도 있고 좀 케바케긴 한데 일단 대세는 이거예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문제없다. 허리 위로 상체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조여주는 게 맞는데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두면 안 돼요. 다리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야 운동 발달에 문제없이 속삭이 안 한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삭이를 해주면 아이들이 수면량이 늘어나서 오래 잘 잔다. 덜 울고 덜 놀란다. 그리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속삭이를 계속 써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인데 일단 제일 주의시키는 부분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속삭이를 해놓은 아이들이 갑자기 잘못되는 일이 한 번씩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쭉 보니까 속삭이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엎어져 있는 게 문제였어요. 속삭이를 하고 그냥 눕혀두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두거나 이런 경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로는 속삭이 쓰지 마세요. 평균적으로 3개월 이후쯤 해당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리와 골반이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세게 이렇게 하지 부분을 조여주면 선천성 고관절 탈구 혹은 선천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허벅지뼈가 골반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병이에요. 몇 주 동안 보조기 치료를 하거나 나이 따라 수술해줘야 하는 병인데 치료를 안 해주면 해당 부위가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절름발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집이 너무 더울 때는 아이들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천을 쓰고 모자는 씌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철 좀 추울 때는 일반적인 면 속삭이 쓰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집 온도가 항상 쾌적하게 유지가 된다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끝으로 속삭이 싸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선 속삭이를 이렇게 평평하게 잘 펴주세요. 그리고 아이 머리가 올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줄 거예요. 아이가 크다면 작은 삼각형을, 작으면 큰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K씨는 몸집이 좀 작아서 큰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잘 접어주고 천천히 아이를 눕혀주세요. 아이 어깨선보다 살짝 위쪽에 오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토르망토처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을 잡고 움직이지 않게 꽉 잡고 그쪽 속삭의 끝을 잡아서 반대쪽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줍니다. 아이를 부드럽게 옆으로 돌려서 남는 부분을 쏙쏙 아이 등과 엉덩이 아래쪽으로 밀어서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발 아래쪽 끝을 잡아서 올릴 건데 발 아래쪽에 손 하나 정도 여유가 있게 아이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끝은 아이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반대쪽 팔도 몸에 딱 붙게 차렷 자세로 잡아주고 저쪽 속삭의 끝을 잡아서 망토 반대쪽을 두르듯이 쭉 당겨줍니다. 남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아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두셔도 괜찮고요. 쭉 당겨서 아이 아래쪽에 쏙 넣어 주셔도 됩니다. 주요 포인트는 팔은 아이 몸에 단단하게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게, 다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요것만 생각하시면서 풀리지 않게 요 원칙만 지키신다면 모양이 어느 정도 달라도 괜찮습니다.